아, 요즘에 그 젊은 여성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주변에 어떤 안 좋은 그런 환경 호르몬도 있고 하니까는 게다가 또 생리불순까지 있고 생리통도 심하면은 더 걱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임신 못하면은 큰일 날 텐데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이 검사는 임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 나의 그 난소의 기능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폐경에 대한 인자, 그 다음에 다량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어떤 예측, 그 다음에 난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측 인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태의사 원영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임신을 원하는데 정말 내가 임신이 가능할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임신이 가능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임신을 좀 늦추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임신을 좀 늦춰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나의 어떤 난소의 기능 상태가 궁금하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결국은 나의 어떤 몸의 상태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임신이 가능한 그런 그 상태인지를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결혼하는 연령이 좀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혹시 더 나이가 들면은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임신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일종의 사업인데 보통 만 20세에서 39세 사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이 보건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정부 24 민원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확인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정병원은 보건소에서 일단 조사를 나와서 이 병원이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인지, 장비가 있는지, 체열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검사야 다 받을 수 있지만 부담금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정병원에서 검사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많아야 10,000원 정도, 그러나 지정이 안 된 병원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나의 임신할 수 있는 여부, 아니면 그 향후에 임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항밀로간 호르몬, 영어로는 안티밀러리안 호르몬, 그래서 AMH라고 해요, 약자로. AMH 검사를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의 상태와 자궁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밀러간 호르몬 검사인데, 이 항밀러간 호르몬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밀러관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밀러관이라는 거는 여성의 생식기를 만들어주는 초기에 우리가 태생학적으로 자궁이 만들어지고 난소가 만들어지고 나팔관이 만들어지고 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여성 생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초기 장기 형태의 이름이 밀로관이에요. 여성의 경우에는 항밀러관이 호르몬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난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밀러관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동남포, 그러니까 남포가 커지는 데서 난자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항밀러관 호르몬은 그거보다 작은 남포, 원시남포와 동남포 사이에 있는 전동남포라고도 하는데, 사이즈가 아주 작은 남포들에서 과림막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과림막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은 남포들이 난소에 많으면은 항밀러간 호르몬의 수치가 높겠죠. 그런 남포들이 적으면은 항밀러간 호르몬의 수치가 매우 낮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게 난소 기능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대략 100만 개에서 200만 개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남포를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한 30만 개 정도로 줄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남포들이 다 배란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만 이제 간택이 돼서 성숙해가지고 이제 배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배란이 되는 남포는 더 적게 되겠죠. 평생 배란이 되는 남포의 수는 대략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항밀러간 호르몬의 수치가 높으면은 그만큼 정상적으로 작은 남포들이 난소에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배란도 잘 되고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배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면 동남포가 적다, 배란이 될 남포 수가 적다고 하면은 그만큼 폐경이 좀 빨리 오겠죠. 폐경도 빨리 오고, 근데 우리가 이게 폐경이라는
하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아니야.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는 딱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예측할 수 있는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AMH라는 이 항밀러간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치는 보통 3.0 나노그램 per ml보다 약간 낮아야 돼요. 그래서 0.7에서 3.0 나노그램 ml면은 정상적인 수치야. 그러면은 그럼 3.0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냐? 너무 많아도 문제야. 우리가 과불유급이란 말이 있죠. 너무 많게 되면은 오히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이거는 동남포가 각각의 난소에 거의 뭐 15개 이상이 형성이 돼가지고 마치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린 난포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그래서 예측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은 생리가 별로 없고 자꾸 몸에서 털이 나고 그러면서 생리도 불규칙하겠죠. 그러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 항밀러간 호르몬 수치를 추가로 검사함으로써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폐경에 대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정상적으로 범위 안에 수치가 있게 되면은 임신이 좀 안 되더라도 그 배란을 유도하는 약을 가볍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은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항밀러간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은 배란 유도제를 써도 배란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배란이 잘 안 될 때 그 약제를 쓰면은 잘 반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낮은, 즉 0.6 나노그램 밀리리터 이하로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이제 배란될 난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경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가임력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임신을 시도해라, 그런 뜻도 되고, 6개월 정도의 임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면 빨리 그냥 계속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난임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을 고려를 하거나 난포 자극 호르몬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폐경에 대한 인자,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어떤 예측, 그 다음에 난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측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MH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난포의 수가 많을수록에, 특히 그 작은 난포들, 앞으로 배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난포들이 많을수록에 항밀러간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서 난소의 기능은 정상적이거나 아주 향상되어 있고, 그래서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도 정상이고 배란도 꼬박꼬박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생리 주기도 정확한데 임신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에는 이렇게 난소의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 아니면은 자궁에 막 혹이 많아가지고 착상하는 게 어려운 경우,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라든지 염증에 의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도 원인이 돼요. 이게 항밀러간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좀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고 괜찮을 때는 또 수치가 괜찮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난소 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죠. 뭐 난소에 물혹이 있다든지, 난소 바로 옆에 있는 나팔관에 염증이 생겼거나 고름이 찼거나 자궁이 임신 등으로 수술할 때도 있겠죠. 자궁 내막증이라고, 그 자궁 내막의 조직이 원래는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궁 밖에, 예를 들면 나팔관이라든지 난소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항밀러간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들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사업에 있어서 호르몬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이제 추가로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다음에 난소에 물혹이 없는지, 자궁에 근종이 없는지, 착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사하면은 항밀러간 호르몬 한 가지만 검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제가 보니까는 이 검사는 임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 나의 그 난소의 기능,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에 저희 딸이 아직은 이제 20대 중반인데 임신이 가능한지 한번 나 초음파 검사 좀 받아보면 안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 해준 적이 있는데 난소에 혹도 없고 남퍼들도 정상적으로 보여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여성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주변에 어떤 안 좋은 그런 환경 호르몬도 있고 하니까는, 게다가 또 생리불순까지 있고 생리통도 심하면은 더 걱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임신 못하면은 큰일 날 텐데,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도 떨어뜨리고 정말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가볍게 검사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지 말고 요즘 젊은 분들 다 온라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마침 이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난소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 항밀로간 호르몬 검사와 여성 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병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